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종목별로 자동차 내에서도 뭐가 매력적인 종목인지, 뭐가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목표 주가를 하향한 그런 네. 종목도 있다라고 들었고, 뭐 여전히 가장 좋게 보는 종목도 있을 테고, 그쵸. 혹시 알겠습니다. 가장 탑픽 종목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예요? 저 올해 일단 상반기, 하반기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두드러진 이제 실적 우상향을 보이게 될 종목은 현대차로 현대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3사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순서로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품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만도, 만도. 이 정도 순서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현대차랑 기아차는 사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다 보니까 예.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각각의 자동차 판매량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일단은 이제 소비재죠. 예, 경기 소비재인데 소비재이기 때문에 ASP 평균 판매 단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결정 변수죠. PQ 중에서 P죠. 이게 올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뚜렷한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Q는 이제 캐파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현대기아는 이제 플랫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합니다. 상황은. 현대가 커요. 이제 기본적으로 500만 대, 300만 대 연간. 근데 이제 ASP가 이제 현대차가 올해 올라오는 변수가 두드러지는 게 제네시스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부터 이제 GV80, GV70, 그 다음에 나가서 GV60, 뭐 이런 차량들이 이제 연초부터 크게 볼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연간으로 뭐 10만 대가 좀 넘었었고, 올해 이제 20만 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쪽에서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상향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수익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매 분기 제네시스 판매 볼륨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래서 기아의 경우에는 그 EV6, 그 EV 라인을 봐야 되는 건가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굵직한 신차가 KH, K8이랑 EV6랑 두 개 정도가 좀 유의미한 신차인 것 같습니다. 올해 스포티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세 개 중에 굳이 꼽으라면 이제 두 개 정도인 것 같고, K8은 아쉽지만 내수 전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주가는 내수가 기본 전제이긴 한데 이제 해외에서 잘 팔려야 되니까 EV6가 아마 그 역할을 할 건데, 전기차는 이제 좀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게 바로 수익성이 직결된다던가 ASP를 바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미래의 이제 판매 볼륨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미래 가치죠. 말씀드렸듯이 3년, 4년 후에는 순수 내연기가 막 볼륨을 막 증설하고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사실. 그럼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목표 주가는 최근에 뭐 올리셨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투자 그쵸. 의견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유지. 네. 유지.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추정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시장의 센티멘트는 아마 조금 2분기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올렸어요.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애플카 이슈 이제 완전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져도 뭐 현대기아가 워낙 갖고 있는 플랫폼도 막강하니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주인이 한 집에 두 명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이제 브랜드력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기아차도 지금 브랜드명 바꿨잖아요, 아시죠? 기아. 뭐 이런 마당에 굳이 남의 대형 브랜드의 이제 위탁 생산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네. 목표 주가에 35만 원으로 하향 주세요. 한 번만 말씀하시죠. 목이 마르지 한 않습니다. 번만 하세요. 이 현대 모비스 35만 원래 얼마였는데 3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대치가 좀 있었죠. 반도체 생산 차질 이슈 때문에 저희가 이제 40만 원이 넘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요. 네. 그 자동차 모듈 사업이랑 AS랑 두 개가 있어요. AS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수익 추정치 막 조정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자동차 모듈 사업이 왜 타격이 있냐면은 완성차 실적이 별로 타격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완성차가
더 좋은 차량을 팔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할인도 더 줄였어요. 실적이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자동차 회사가 이거 생산하려던 거 말고 이게 더 잘 팔리네 비싼 게 그러면은 자동차 그 공급업체한테 부품업체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해요. 긴급하게 부품을 바꿔달라. 그래서 긴급 비용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한테는 고정비가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 원래 이제 3년 전부터 준비해왔었던 대량 생산 체제의 제품이 지금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해서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피해를 받거든요. 많은 부품업체들이 네. 이제 1분기에 유사한 상황에 이제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4분기부터 좀 예견이 되어 왔었는데 4분기에는 이제 워낙 이제 10월, 11월이 좋았으니까 추적 타격은 별로 없었고 1분기에 좀 아쉬운 그런 실적이 좀 나오기는 했고요. 2분기부터 바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네. 분명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발전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공급 개선이 되면은 그때도 현대모비스가 다시 좋은 환경에 그렇죠. 네, 놓일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때는 뭐 상향 다시 하실 수도 있겠고. 만도는요? 근데 네. 만도는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랑은 조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만도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으로 네. 공급이 되는 비중이 50% 정도입니다. 예. 절반. 그리고 상당 부분이 현대모비스랑 이제 유사한 제품들을 공급을 해요. 현대차가 똑같은 브레이크를 아반떼 들어가는 거는 현대모비스나 만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차종을 뿌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도는 잘 나왔고 모비스는 잘 안 나왔잖아요. 만도가 하는 차종이 좀 더 잘 팔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담당했는데 이제 그 담당한 차량이 더 많이 팔리면은 줄인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 만도의 주가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모멘텀 그런 거는 뭐가 근데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반자율주행 시스템 ADAS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무시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직까지 대부분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잔고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프리미엄 메이커들로는 아직까지 브레이크 서스펜션 조향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로 ADAS 사업도 좀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타픽은 현대차, 기아 이야기해 주셨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하문 시스템도 리포트에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여기도 M&A 이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실적은 한 94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실제 괜찮았는데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비싸요. 만도보다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상 이 회사의 이제 독점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만도에 비해서 더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3분기부터는 이제 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EV 쪽으로만 나가는 매출이 따로 있어요. 이게 3분기 20% 비중이었는데 이 비중이 지금부터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대 주주 사모펀드가 동반으로 지분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선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매각을 하겠구나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M&A 모멘텀이라는 게 형성될 가능성이 꽤 크죠. 근데 진짜 너무 웃긴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 못 가놓고서는 또 실적이 숫자가 안 찍혀서 미스가 나면 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서 그래요. 당장 돈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내연기관 쪽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돈을 벌지 못하면 미래 전기 자율주행차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야 돼요. 줄어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만족시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엔진 리콜이나 이런 이슈들이 간간히 발생을 해요. 사실 매년 발생해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시장에 바라보는 그런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작용해 왔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일단 작년에 워낙 대규모 금액을 총량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는 뭐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판매 재고 그리고 3개 중에서 2개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좋아집니다. 만족시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자동차주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 버틸 때인 것 같아요. 생산 부분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버텨보자. 네, 맞습니다. 2분기가 바닥.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분기가 바닥인가요? 아니요, 저는 1분기가 사실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래요? 오, 그럼 저희는 바닥을 이미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량만 2분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 거고, 다른 수익성 지표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나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그 대기 기간들 있죠? 네. 2분기가 더 길어졌어요. 아, 계속 쌓이니까 주문들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지흥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